자, 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이죠.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의 원미정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 의원은 지역구가 안산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8대 도의회에 처음으로 입성을 하신 만큼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짧게나마 좀 소회를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지난 6.2 지방선거 끝나고 후반기 입결 의정화도 정말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2001년도부터 7년간 안산시의회 시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거기서 지방의회 평가와 또 우수위원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곤 했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이 네. 긴장을 했었고요. 네. 또 책임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원이 되고 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위원으로 선정해서 많이 기뻤고요. 아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 자신은 사실 이번 행정은 굉장히 아쉬운 행정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네, 열정과 의욕에 앞서서 의원의 전체 사업들을 좀 다루고자 많이 애를 썼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올해 더 큰 활동 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활동하고 계신 상임위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고요. 그리고 이제 네. 보육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걸로 보이는데, 이 경기도의 보육 환경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상임위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고요. 네. 지난 7대 때는 아마 보건복지와 가족여성의 하나의 위원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8대부터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육이 저희 소관 분야는 아니고요. 이게 네. 나눠지면서 가족여성위원회로 넘어갔고요. 그렇지만 저도 두 아이를 키운 엄마고 또 여성이고 또 현장에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늘 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또 경기도 보육 현황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영유아 수가 2009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72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가. 네. 그리고 보육시설은 한 1,460개 정도고요. 이 중에서 시설 이용 아동은 28만 3천 명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경기도청에서 이제 보육료 지원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소득 하위 70% 이하만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3, 4세 아동에게만 또 사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미이동 아동에게는 저소득층 아이에게 이제 양육수당을 영세해서 일세아에게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 지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은 맞벌이 부부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보육료 지원이나 또 여러 가지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나 또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 지원, 또 직장 내 보육시설 활성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경기도의 보육 환경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출산율 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화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요 저출산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네. 저희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례 없이 또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83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또 2009년도에는 통계상 1.15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2.1명이고요. 네. 스웨덴이 1.91명, 미국이 2.9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그렇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러한 출산율 추세로 지속될 경우에는 2007년도가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수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총 인구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인구 변화가 이제 발생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국가 경쟁률이 약화가 되어서 심각한 문제로 발생이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장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저 또한 이제 경기도의 어떤 대책들을 좀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저희가 1983년도에 이미 2.0 수준에 진입을 했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프랑스나 스웨덴 등 선진 육아 정책을 수립한 국가에서는 이미 2.0이 되면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은 거군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미 83년도부터 그렇게 되면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저출산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요. 또 지금 2009년도 1.15명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좀 한번 토론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제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우려 때문에 어떤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결혼 기피와 양육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높은 결혼 비용, 그리고 청년 실업, 그로 인해서 소득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늦게 결혼하는 만혼이 유행하고 있고요. 또 보육 비용과 또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원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느 것 하나 뭐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데,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맞벌이 부부의 보육과 이 육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어린이 간호보육센터 설치에 많은 공을 들여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예, 간호보육센터 설치는 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예. 안성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진짜 맞벌이 부부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육설 보내는 엄마들이 아이가 아플 경우, 저는 뭐 전염병이 걸렸거나 열이 날 경우는 사실은 보육시설에서도 안 받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뭐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하거나 또 아이 돌봐줄 사람들을 막 찾아서 전정 근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당선 이후에 현황 파악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많이 의견을 나눴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안성에서 실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했었는데 네. 예산 부족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그 대안을 같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번에 우선적으로 실행을 할 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질병아동 전문 돌봄 사업이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센터를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아주 현실적 문제들이 좀 있어서요. 0세에서 12세까지 질병이 걸린 아동을 전문 돌봄이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양육 부담을 좀 경감해 줄 수 있는 사업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각 시군의 지금 보건소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좀 보강해서 각 시군별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제 어린이 보육센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는데요.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네, 우선 새해 아침에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 어떤 분께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캐나다의 의료보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기득권과의 싸움도 있었는데 끝까지 굽히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존경하게 됐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정책을 펼치고자 할 때 어떤 공공이익과 그리고 서민과 소외계층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기득권과의 압력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꿋꿋하게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사실은 의원들을 가장 바른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채찍입니다. 네. 이번 아침반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올 한해 활동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계탑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의 원미정 의원이었습니다.